자, 관광개발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리포트를 낼게요. 아까 앞 시간에 설명을 했죠. 비행기 타고 양양 갈 거야? 그렇죠. 강원도 양양을 간다고 그랬죠. 자, 강원도 어디 간다고요? 두 글자. 그거 쓰시면 됩니다. 초성은 이응, 이응. 답을 가르쳐 줄게요. 양양. 양양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참 별짓을 다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듣는 사람들은 요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 리포트는 제출하세요. 특별하게 세 사람, 네 사람만 계속해서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은 출석한 걸로 뭐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도어상에서 출석한 걸로 나오는데 리포트는 계속 안 내요. 그분들만 안 내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내죠. 근데 어쨌든 됐고요. 거기서 보면 하이웨이 하다 말았는데 하이웨이 밑으로 둘째 줄 보면 Special care to protect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is needed. Special care.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를 낼 때. 또 아까는 이제 동물들 갖고 생태 통로 만드는 걸 얘기했잖아요. 경상남도에 어디는요, 마을 한가운데를 고속도로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두 동네가 된 거죠. 가운데 난 고속도로 때문에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역민들의 문화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아마 또 만약에 재판을 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할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내는 건 좋은데 자연 생태계라든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든가 그런 거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그것도 지역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바로 집 앞으로 철로를 일부러 노선을 바꿔서 뚫어버렸어요. 자기 그 집 앞마당으로 철로가 지나가게. 지금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의도는 하진 않았지만 효율성이라는 그 큰 명제 아래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거를 다시 철도 노선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 노선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그만큼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줬던 시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고속도로를 관광객을 위해서 뚫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있긴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KTX도 평창까지 연결을 하고 했죠.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는 며칠 전에 본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죠. 강원도 쪽으로 뚫어지는 길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시장인 수도권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 그쪽까지 가는데 30분, 40분이면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부산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단지 부산,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의 매력은 도심에 붙어서 바로 바다가 있죠. 해운대라든가 도심권, 그것도 화려한 도심과 연결되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매력의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죠. 자, 그렇게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뒤에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리포트는 미리 냈죠. 어디 간다고? 이응. 네. 비행기 타고 양양 갈 거야. 됐습니다. 54페이지에 갑니다. pedestrianism이거든요. pedestrianism의 앞에는 PEDE. 이게 라틴어인지 뭔지, 라틴어일 거야 아마.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발 달는 데를 뭐라 그래? 페달. 그죠? 페달. 그리고 페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 가는 병원을 소아과라고 그러죠. 소아과.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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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가 영어로 하면 pediatrician. 예, 거기도 발이 들어가요. 발. 그죠? 그래서 pedestrian 하면 보행자. 그러니까 보행자 주의 그거거든요. 한 챕터로 나와 있는 거죠. The great majority of travel attractions are enjoyed on foot. The great majority, 대다수의 관광 매력물들은 발로 걸어서 즐겨야만 한다. 우리가 경주까지는 기차를 타든 뭐 고속도로로 가든 승용차를 가든죠. 가죠. 불국사 가면 불국사 경내는 걸어서 관람을 해야죠. 자동차를 타고 관람하는 거는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 발로 가야 돼요. 반구대 암각화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목적지에서 사람들은 걸어서 관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데스트리아니즘이라는 건 굉장히 관광지 개발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도로라는 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자동차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동차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길에서는 자동차가 더 빵빵거리죠. 이씨 조심해서 걷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빵빵거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우선으로 해야 돼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원칙이거든요. 이것도 점점 커져요. 부산은 성공을 못했죠. 자전거가.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도입하기에는 우리의 지형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가 나온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죠. 페달 안 밟아도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길을 줄여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최우선을 두는 거죠. 왜? 환경 때문에. 자동차는 매연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전거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마 앞으로는 자전거도 굉장히 발달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피데스트리아니즘에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복동이죠. 광복동이요. 광복동에 가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죠. 부산 내려서 처음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관광지로 할 때 그때는 막 용감하게 할 소리 막 하고 초짜였으니까 내가 배운 거를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의였거든요. 무슨 회의에 가서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그러면 찾기를 없애고 보행자 전용길을 만들자. 막아라. 서울에 대학로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랬다가 그때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안 교수님 그 아직 처음 오셔서 부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투가 서울 말투니까 그분들이 항상 치고 들어오는 게 너 부산 사람 아니지? 그래서 너 부산을 몰라.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좀 입 닥치고 조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길을 막으면 상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난리 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방통행로를 만듭시다. 일방통행으로 상인들이 물건 내리고 내려오는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만들어졌죠. 원래는 거기 차가 가는 차 오는 차 이렇게 교행하는 데였어요. 근데 일방통행이 돼 있죠. 그리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일방통행도 직선으로 만들면 차들이 빠르게 간다.
차들이 빠르게 되려면 보행자들이 불편하다. 자꾸 보행자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광복동 상권이 살아나려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니다가 이 집은 뭐야? 이런 옷도 있나? 들어가고 그 중에 또 사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점점 보행자주의로 가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일대를 차선을 줄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도 지금 많죠. 그런데 이제사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막 되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마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되는 데도 많죠. 그래서 저는 광안리 그 바닷길도 막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또 개박살 났죠. 근데 됐죠. 뭐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pedestrianism, 보행자 중심주의. 왜?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관광에서는 목적지까지 그 관광 매력물 바로 앞에는 걸어야만 갈 수 있죠. 불국사 주차장까지는 차를 타고 가나 주차장에서는 걸어야 되죠. 내장산 단풍을 보려면 내장산 주차장까지는 가나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행자 중심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뚫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잔디밭을 이게 잔디밭이라고 치죠.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건물이라고 쳐요. 보기에는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요. 옆으로 가지. 자기가 편한 데로 가요.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 보면 잔디 막아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상의 효과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어디를 걷고 싶어 하느냐. 그거에 맞춰서 길을 내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100% 사람들 위주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래서 보행자 중심주의는 굉장히 관광 개발 계획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기에서도 나타나요. 놀이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놀이공원을 이렇게 참 수업 시간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후룸라이드라고 칩시다. 여기가 있고 후룸라이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바이킹을 타게 안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보행자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자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것만 따로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pedestrianism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쭉 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갑시다. 인포메이션은 54페이지 인포메이션 정보요. 정보. 그래서 스쿠 범위 뭐 어쩌고저쩌고 건너뛰고 플래닝 컨시더레이션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합니다. 매번. 건너뛰는 거는 진도 나가려고 건너뛰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건 빼고 알아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information segmentation is needed.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게 필요로 하다. 이제 일단 교재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Planning Consideration, 그죠? 예를 들면 Special places require special descriptive information and guidance.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장소는 특별하게 묘사를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관광지 안내판, 표지판 그런 거거든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겹쳐지면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내판에 관한 잠깐만요. 저 여기서 책을 갖고 올게요. 아이고
책을 급하게 찾고 불 꺼놓고 찾으려니까 이 동영상 촬영하면 꺼놔서 마음 급하고 미안. 근데 표지판에 관한 것들도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표지판 그러면 늘상 조선시대 무슨 왕 몇 년 가로하고 어쩌고 저쩌고 언제 만들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중수하고 보수하고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알기 쉬운 그들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주는 표지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세대는 이모티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관광지 안내 표지판 쪽으로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도 앞으로는 유망한 분야다. 없다. 그건 특허도 낼 수 있다. 그럼 대박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산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표지판. 교수님 전 디자인 못하는데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하는 놈을 고용하면 되고 친구 중에 디자인 학과 나온 애한테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협업, 통섭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 번뜩이는 반짝하는 아이디어, 그런 거 얘기한 거죠. 다음에 Information systems are not promotion. 예,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모션, 홍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홍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 내고요. Visitor centers are essential. 이게 essential에는 항상 하는 것이 에센스. 저는 화장을 안 해요. 제 나이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화장을 하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화장을 안 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스킨하고 로션 바르는 거 세수하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센스라는 게 있죠. 여성분들 잘은 모르지만 그게 필수 요소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대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비지터 센터, 방문객 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 필수적인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관광지에 가면 방문객 센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진 몇 장 걸어놓고 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손지도 팜플렛 같은 거 있고 그 정도거든요. 저의 경우로 유학생 때 미국 국립공원을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정상 뿌듯뿌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방문객 센터만 둘러보고 나와요. 그래도 약 70%의 효과는 얻어져요. 방문객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게 꾸며놨어요. 그 지역에서 나는 야생 동식물, 그 지역의 역사, 그런 것들이요. 그때는 아이들이 있을 때니까, 애를 키우고 있을 때니까 아이들한테 그것만 보여줘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없죠. 대부분 방문객, 국립공원의 방문객 센터는 거의 매표소 기능을 하는 거죠. 표 파는 거야.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국립공원이 무료 입장이거든요. 가끔은 국립공원에서 표를 파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립공원 안에 설악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부지 안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 관람료를 신흥사에서 징수를 하는 거죠. 하동에 가면 하동 그것도 국립공원이거든요. 쌍계사도 쌍계사 절이 있기 때문에 절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죠. 그럼 우린 얘기하죠. 저는 절에 갈 거 아닌데요. 저는 신흥사 안 가는데요. 설악산 올라갔다 올 건데요. 그래도 입장료를 내야 돼요. 왜냐고요? 설악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신흥사라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의 땅을 밟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의 입장에선 땅 밟았으니까 돈 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볼 것도 없어요.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징수를 해요. 매번 요즘은 좀 들어도 매번 그거 갖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입법 요구를 하거든요.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라. 아니 국립공원 무료로 가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 근데 절이잖아요.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 이꼴 절, 불교를 믿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죠. 교회를 믿는 국민이 있는 만큼 불교도 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청년들 투표하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천주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천주교는 곳곳에 병원도 설치했어요. 병원도 해갖고 무료 진료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굉장히 야 저거 봐라 교회 그렇게 성금 나갖고 대형 교회만 만들고 절은 그냥 금칠하고 난리가 나는데 천주교도 또 교황청에 가면요 엄청난 비리가 있죠. 각종 그런 것들을 채우고 어쨌든 종교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됐고요. 비지터 센터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순천만 국가정원인가요?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과 방문객들과의 접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관광객의 방문 목적에 맞게끔 흥미롭게 꾸며놔야 되는데 주로 거기는 습지 생태 정보 뭐 그런 거 하는 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밑으로 보면 둘째 줄 끝에서 세 번째 generally 일반적으로 roadside bill 이거 아니구나. 네. A well-designed visitor center complex adjacent to resource-based attraction promises to solve many issues. 여기서 얘기했거든. 잘 디자인된 이 비지터 센터 그리고 특히 매력물 근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약속한다. 뭘 약속해? 많은 이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얘기를 했거든요. 보이스카우트 A라는 보이스카우트 집단과 B라는 보이스카우트 집단을 가지고 산속에서 숲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A라는 집단은 바로 그냥 30분 1시간 동안 놀다 와라 했고 B라는 보이스카우트 집단은 그 숲에 풀어놓기 전에 약 10분 동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숲의 기능, 왜 이 숲이 우리한테 얼마나 인간을 잘하는가. 그 다음에 이 숲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나무에다 하트 그려놓고 누구누구 사랑, 우리 왔다 갔다 그런 거 쓰는 거. 그게 얼마나 그 나무에 피해가 되는지 그런 거를 한 10분 동안 전문가가 설명을 하죠. 그러고 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명을 안 들은 집단은 사방팔방에 그런 낙서를 했는데 설명을 들은 집단은 숲을 즐기면서도 숲에 해가 되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투어리스트 비헤이비어, 관광객 행동. 우리 이봉우 교수님 강의하죠. 관광객 행동론에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소비자 행동론에서 온 거고요. 그러면 방문객 센터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방문객들이 함부로 꽃을 꺾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우리 보면 꽃밭에 들어가서 유채꽃단지 뭐 그런 데 꽃밭에 들어가서 막 꽃 밟고 사진 찍잖아요. 그럼 지는 밟고 사진 찍어서 좋을지 모르면 다음 사람은 또 못 봐요. 그리고 꽃을 밟아 놓으면 그 꽃밭에 있는 기능이 또 상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문객 센터에서 그걸 충분히 어느 국립공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는 반드시 방문객 센터를 지나서 그걸 보고 지나가야만 국립공원에 입장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보존되어 있죠. 미국 애들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보안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데 말을 잘 안 듣죠. 관광객들이 라이터 들고 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 뭐 밥 해 먹으면 안 되고요. 반합을 해갖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안에서는 발을 담그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거기서 뭐 그렇다고 샤워를 하지 않겠든 목욕을 한다거나 머리를 감거나 그런 거는 벌금 매겨요. 옛날에는 그런 행위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평상 깔아놓고 닭백숙 장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은 잘만 하면 황금알을 넣는 거위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잖아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 관광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표시를 하고요. 비지터 센터까지 얘기하고요. 비지터 센터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관광개발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